많이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하다, 이것은 놀랬어, 이것은 산삼진 99 광고입니다. 요즘 같을 때 감기 걸려버리면 상당히 삶이 불편해지죠. 라고 겨울이라고 웅크리고 있다 보면은요, 체력 관리가 안 되죠. 이것저것 막 챙겨 먹어도 기력이 유난히 딸리죠. 산삼 드십시오. 강원도 태백산맥 600고지에서 사람 손 전혀 타지 않고 7년을 버틴 산양삼 99%, 산삼진 99. 인삼 좋고 홍삼도 좋죠. 근데 산삼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죠. 비타민과 마찬가지로요, 이 사포닌이란 것도 종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산삼을 저온 추출 공법으로 뽑아낸 산삼진 99는요, 사포닌의 종류와 함량이 월등하다고 해요. 제가 먹어보고 한 10개월 동안 감기가 안 걸린 것을 보면요,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재구매를 내갖고 보내드렸습니다. 4박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왜 4박스냐고요? 그렇죠. 1+1입니다. 그래서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지요. 거기다가 스페셜 보너스 기간입니다. 산삼품을, 이 산삼차 세트를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99, 전화 1688-3323, 아니면 댓글창 맨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고요? 힘들겠는데요. 국힘당 청년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윤석열 후보 부인 되시는 분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열린공감TV 보도에 따르면요,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 근무했었다는 증인이 나와버렸는데요,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가짜 뉴스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네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떠돌던 얘기죠. 그런데 언론들은 다루지를 않았죠. 루머 수준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이재명 후보에 관한 루머들은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정치 언론들이 윤석열 후보 앞에서는 참 점잖아지네요.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 이것을 다루기 시작했죠. 왜? 윤 후보 측이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쓸 명분이 생긴 거죠. 물론 윤 후보 측 주장을 일반적으로 보도하는 게 대부분이지만요,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했다 라는 소문에 더해서 증인까지 나온 상태라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줄리 의혹이 보도된 것도 김건희 씨가 직접 인터뷰에서 나 줄리 아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던 것이죠. 물론 그전엔 언론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윤 후보 측을 대하는 언론을 보면요, 정확하게는 정치 언론들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손 5곳이 모으고 대통령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를 지니셨다며 칭송하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보게 될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의혹들이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윤 후보 측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보도한다 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 라고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기사화되는 것 자체가 민주진영에는 긍정적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했죠. 내가 아는 국민의힘은 말입니다, 그런 것 있으면은 바로 고발을 하고도 남을 텐데 이야기만 했어요. 혹시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고발을 해갖고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니까 말이죠. 물론 고발을 할 수도 있죠. 수사 결과는 대선 끝나거나 나올 테니까. 아니, 먼저 나오려고 해도 고발사주 의혹에서 봤던 것처럼 윤 후보 라인이 잡고 있는 지검에다가 고발장 집어넣으면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걸 갖고 또 거기서는 가짜 뉴스인 듯이 흘리고 검찰 기대기들은 열심히 그것을 받아쓰고 가다가다 증인이, 그 얘기한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사돈의 8촌까지 털어가지고 악마화를 시킬 겁니다. 이슈가 더 커지면 분명히 정치 언론들이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누구보다 국힘당 승리를 간절히 바라니까요. 구독. 어찌됐건 이런 의혹이 더 커지는 이유가 김건희 씨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의 부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대선 후보의 의무라고도 생각을 해요. 뭐가 얼마나 이상하길래 감추고 있을까요?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안 나올 수는 없을 건데 이제는 나와버리면요, 뭐 하는 단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말투 하나하나에 뭐 이 손가락 굽어지는 각도까지도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생겼어요. 좀 봅시다. 우리나라를 대표해갖고 세계를 누빌 수도 있는 분인데 지금 느낌은요, 요즘 그 CF로 잘 나가는 가상인간 로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아주 자신있게 외치더만요. 용감한다. 내가 윤석열이다. 용감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배려할 줄 아는다. 내가 윤석열이다. 국민들 배려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대단한 청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영입한 선대위원장 노재승씨. 지난 재보궐선거 때 비니 모자를 쓰고 나와가지고 멋진 유세연설로 스타덤에 올랐다는 비니좌. 청년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재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청년에게 그 이상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라고 했죠. 예, 보니까 그 무엇을 기대하건 그 이상이더라고요. 임명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의 삶과 실태, 처한 현실을 고언할 수 있게 해달라.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고 청년을 살리는 정책으로 청년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아따, 멋져요. 이 훌륭한 청년의 발언들을 한번 봅시다. 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이건 청년이 아니고 기업주의 입장 아닌가요? 제가 뭐 나이가 먹어갖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정규직을 바라지 않나요? 혹시 본인이 취업 걱정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무리 그래도 취업 걱정 없는 청년이 많지가 않을 텐데요. 아무튼 청년을 위해서는 정규직이 없어져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노동자 집회에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는 것에 이견 없습니다. 찬성한다는 이야기겠죠. 노동자가 집회하면 쏴불어요? 전두환 좋아하는 건 아니시죠? 최루탄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그거 되게 고통스러워요. 예전에 이명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물대포 쏴대고 전투하러 시민 얼굴 받고 그러는 거 영상 한번 보십시오.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노동자인 청년이 참 많을 것인데 총으로 쏴불면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삶이 없어져 버릴 텐데요. 아무튼 노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노동자 집회엔 실탄을 사용하자. 알겠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다. 그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정말 치졸합니다. 가난해 보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가난을 경험을 해봤으면요 이런 말 못 하실 텐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이라면요, 가난했던 걸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그 가난을 이겨낸 사람이겠죠.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들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난 이겨내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훨씬 더 힘들어진 거고요. 물론 이재명 후보 비난하는 의미로 써먹은 말인 건 압니다만요. 가난을 내세우는 것이 왜 치졸합니까? 이것이 욕까지 먹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가난하게 태어나갖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그냥 못 놔두겠다는 말이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아우성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그들이 난 흙수저라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가난을 이용하는 치졸한 사람들 이러실 건가요? 그러고 이런 말도 하셨어요. 검정고시 치른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 아저씨야. 화내면 안 되는데. 예.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본인 말고 어떤 사람이 검정고시 이야기를 모욕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닌가? 제가 모르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참 각박한 세상이네요. 그렇죠?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간청으로 판결이 나면 그럼 그렇지 할 거다. 이제 뭐 대통령도 간첩이에요. 이건 뭐라고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럼 간첩으로 신고하세요. 뭐 포상금 3천만 원 받겠네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영상을 공유하시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 하시고, 김구 선생에 대해서 국밥 늦게 나온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고 하셨어요. 이 주장은 김구 선생께서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인을 살해한 치아포 사건을 갖다가 일본 쪽의 해설을 듣고 하는 말인 것이죠. 혹시 일배십니까? 물론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일배시라면 맞다, 경사가 났네요. 드디어 일배가 대한민국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 거니까요. 물론 일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분을 대한민국 제1야당이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따, 그 자신감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냈죠. 젊은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맞아요. 못 따라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은 저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지금 노재승 씨는 예전에 했던 말들이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고 하죠. 노재승 씨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소스들도요, 다 예전에 했던 말들이에요. 이런 말 했어요.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그런 말들을 하셨으면 진짜로 정치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옆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 면면을 보면 뭐 자신감이 생기겠지만요, 저는 우리 노 위원장님이 참 위험한 분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꿋꿋하게 열심히 하십시오. 참 고맙습니다. 지금 노재승 씨 사태를 보면서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함익병 씨가 아닐까요? 저분에 비하면 함익병 형님은요, 양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